우리 모두에게는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내 미래는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모두에게 공평한 이 24시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지만 내 미래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들은요, 첫 번째 수업을 이런 수업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교과목의 전공 과목 수업을 듣나요? 바로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업이냐라고 했더니 시간 관리였습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활 동안 시간 관리가 습관화되어서 당신의 미래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시간 관리를 첫 번째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자베스 엘세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단 1초와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전 재산을 팔겠다. 그러니 시간의 1초와 본인의 전 재산을 바꾸겠다. 그것만으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요, 허비하는 시간 1초는 없는지, 내가 버리고 있는 시간 1분은 없는지 매 시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다음에는요, 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왜 시간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중력 향상을 가져보자라는 것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시간 관리법 제일 처음 오늘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집중력 향상의 시간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로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사용법입니다. 집중력 향상의 시간을 만들어라. 자,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언제인가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A라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A라는 활동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시험 준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되는 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침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일 겁니다. 어떤 분은요, 낮 시간대에 남들 일하는 시간대에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밤낮에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하루에 할 일을 모두 다 가지고 와서 남들이 모두 잠이 드는 시간 11시 이후부터 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나에게 적절한 집중의 시간은 언제인가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침형 인간이 성공합니다. 라는 아침 5시에 일어나십시오. 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책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왜 공감하느냐라고 했더니 새벽 5시에는 제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알람이 울지도 않습니다. 휴대폰에서 광고 문자가 오지도 않습니다. 친구가 소주 한잔 할까? 라고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이 속상한데 내 이야기를 들어줘 그 5시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5시부터 시작해서 한 7시까지는 나는 휴대폰으로부터 혹은 주위 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집중력 향상의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2시간요. 그런데 우리 밤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밤 11시 이후가 됩니다. 어, 나는 이 시간에 공부가 제일 잘 되는데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요. 얘 지금 잘 돼? 하고 있는 거 잘 되니? 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럼 나는 그 답장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 집중의 시간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는 최적의 활동 시간, 이 활동 시간이라고 하면 일하는 시간이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직업인들은 내 직업 활동에 대해서
나의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 혹은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 최적의 활동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활동 시간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는 밤의 활동을 좋아합니다. 야밤에 공부를 하면 그렇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전 밤 11시 부터가 최적의 공부의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알람이 방해가 되신다면요. 휴대폰은 그 시간부터 꺼두십시오. 만약에 이메일의 알람이 방해가 되신다면 이메일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건네드리고요. 우리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피곤하시면 일의 효율이 높나요?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하게 되면 당연히 짜증이라는 부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짜증이 나타나게 되면 나도 힘들고요. 주위 사람도 힘들어지게 되고 내 일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좋을 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요. 내 몸이 힘들어지기 전에, 내 몸이 아프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휴식 시간입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너무나 나빠지기 전에 1, 20분 충분히 쉬는 겁니다. 쉴 때는 방해받아서는 되나요? 아니요. 휴식을 위해서도 절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 휴식의 시간을 적절히 정하시고 그 시간 동안은 역시 아무도 방해받지 않도록 휴대폰을 꺼두십시오. 혹은 누군가가 띵똥띵똥 벨소리를 누릅니다.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내 최고의 휴식 시간을 지난 후에 마무리하시고 찾아내시고 어떤 일일까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휴식을 많이 하는 건 어떠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긴 시간 휴식을 하시게 되면은요. 때에 따라서는 다음에 할 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이다. 이 20분 사이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휴식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시간 사용 설명서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간 관리에서는 집중력을 향상시켜라. 최적의 시간을 만들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시간 사용을 잘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시간 관리 설명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